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다가 지금은 암호화폐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비투쇼입니다. 네, LA에 계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투시아님 요즘에 저는 비투시아님 방송을 1일 1시청하고 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영광이네요. 네, 그리고 돈도, 투자 수익률도 높아졌습니다. 어우, 축하드려요. 박수. 와. 지난번 출연에 또 나오셨을 때 비트코인 투자 괜찮다. 음,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큰 방향은 변한 게 없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기부여도 되고 힘이 돼서 매수를 과감하게 했는데 또 계속 오르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는 좀 과감하게 얘기를 해도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힘줘서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랑 오늘 사이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지난번에는 좀 더 확신 있게 말씀해 주셨, 바이라고 말하실 수 있었다고 했고, 그럼 네. 지금은 좀 어떤 시기라고 보세요? 2023년부터 너무 세게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건 아니고 상승할 만한 명확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걸 끌고 간 게 비트코인 현물 ETF였습니다. 그것과 맞물리면서 또 우리가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희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너무 또 과하게 올라가면 우리가 좀 오버했나 하면서 사람들이 또 주섬주섬 자리를 찾게 되니까 그런 영향에 의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아, 그래서 그 약간의 조정인 듯 하긴 한데요. 또 금방 뭐 한 5만 천 조금 깨졌다가 다시 또 금방 올라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코인 투자를 하다 보면 상승 압력도 있고 또 하방 압력도 있어요. 언제나 이게 교차합니다. 투자자들 마음속에는 아우, 왜 저런 불안한 뉴스가 있나. 이런 불안, 하방 압력들 이런 거 좀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반감기만 있고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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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 ETF 그냥 다 사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지금의 이 가격이 아닌 거죠. 그렇죠? 지금 여러 하방 압력,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거시경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 정도에 머물러 있고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의 가격 보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니까 조금만 더 기회를 갖고, 시간을 갖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우리 웅달님과 말씀 나눌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좀 길게 봐야 된다. 비트코인 하면 이런 사이클에 맞춰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늘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방송 보니까 웅달에서 이게 오른다는데 그거 듣고 또 이제 승부수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단기적인 승부수. 한 달 안에 안 오르면 큰일 나는 상황. 이런 상황을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르니까 관두고 아는 거 비트코인 반감기가 올 확률 99.9999999%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트코인 반감기 후에는 당연히 경제 원칙에 의한 이 공급 쇼크가 올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그래 왔고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또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게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시적인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이제 드디어 판이 깔렸다. 이런 걸 생각하면 굳이 무리해서 지금 승부수를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타임 프레임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접근을 좀 하자.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슈아님 그 반감기 올 확률이 99.9999999%라고 하셨잖아요. 안 올 확률도 0.0000001%가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세상 일이란 게 모르잖아요.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늘 일어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온 세상이 문을 닫을 줄 누가 알았어요. 또 갑작스러운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핵폭탄이 날아가서 지구에는 켜져 있는 컴퓨터가 한 대도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 확률은 0.00000000001%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졸일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네. 그 약간 저 개인적으로는요, 좀 성급한 네. 판단일 수 있겠지만, 그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폭이 한 뭐 1년 전, 2년 전보다는 크지가 않고, 하방 경직성이 생긴 듯한 느낌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님은 좀 어떻게 느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고 대비 얼마큼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과하게 올라서
거기에 대한 조정 하락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갑자기 후져져서 떨어진 게 아니고 지난 한 10년을 돌아보면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가슴 설레고 와, 이게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어쩌면 개인들에게도 금융적인 자유를 주고 또 기존 금융의 틀을 바꾸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상승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오버했나 하면서 또 빠지고 조정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증이 되기 시작한 거죠. 드디어 이제는 이 기존 금융에서까지 인정을 해주고 이거 뭐 어마어마한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돌아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있을 때는 체감을 못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핸드폰의 시대가 열렸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건. 그리고 한 몇십 년 지나 보면 와, 옛날에는 우리가 막 이만한 전화기 들고 다니면서 아니면 뭐, 거기 미국이야! 이러면서 막 국제 전화를 했는데 지금은 공짜로 전화를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이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큰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이제 비트코인 하락 폭도 작년, 재작년이죠. 2022년에 예전 사이클에서 뭐 80 몇 퍼센트 하락했으니까 요번에도 그렇게 하락한다. 그러면서 다들 12,000달러, 10,000달러 뭐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계셨어요, 다들. 그런데 거기까지 갈 듯 말 듯 하다가 그냥 슉 올라가 버리니까 맞아요. 닭 줬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이거 뭐지? 다시 오겠지 하면서 마냥 아직까지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왜 많이 안 떨어졌을까? 네. 2021년에 기대보다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고 대비를 얘기하잖아요. 많이 안 올랐던 전고니까 그러면 많이 안 올랐으면 많이 안 내려가겠죠. 그렇죠. 예전의 하락들이 비트코인에 문제가 있어서 하락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무지막지하게 오바해서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직 상승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쑥 빠지는 건데 살짝 올랐으니까 그냥 살짝 하락. 그네를 우리가 타다 보면 조금 가면 조금 돌아오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이 상황을 좀 받아들이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때의 그런 상황들 달라진 게 좀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제는 너무 좋아졌잖아요, 상황이. 맞아요. 이 이 비트코인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사기꾼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맞아요. 제가 이번 4월에 한국에 나가는데, 네. 예, 와, 저 처가댁에 머무를 예정인데, 팬미팅 하시나요? 처가, 예, 장모님이 제가 뭐 하는지 모르세요. 네. 왜 오나, 박서방? 그러길래, 제 아내가, 아니,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간다. 뭐, 무슨 세미나? 그래서 이제 말을 둘러대다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행사도 하고 해야 되니까 뭐 비트코인 관련 뭐 한다. 그랬더니 장모님 깜짝 놀라셔서 뭐 코인 뭐 하면 잡혀간다는데? 음,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장모님 잘 모르시니까 다행히 이제 작은아버지께서 음, 조금 더 젊으시고 이런 투자 환경을 좀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얼른 가서 그 코인이 그런 코인이 아니고 사기 코인 뭐 그런 사람들이 막 이상한 정체 모를 코인 그런 게 아니고 비트코인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믿을 만한 코인이다라고 이제 안심을 시켜줬어요. 이제 현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에서 이제는 비트코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웅달님 뒤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이 이제 현실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또 미국에 계시니까 요즘에 블랙록하고 자산운용사들이 코인을 막 쓸어 담고 있네요. 네, 맞아요. 아, 이게 저도 처음에 현물 ETF 되고 나서 뚜껑을 안 열어봤으니까 그때는 사실 불안감이 좀 있었어요. 아무리 블랙록이어도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해주면 어떡하나. 짜잔 했는데 사람들이 시큰둥하고 에휴 사기꾼 저 비트코인 사기인데 저 블랙록이 거기 넘어갔다 선동 당했다 그럴까 봐 걱정을 조금 했는데 아니 블랙록이 뭐 못 모르고 그런 거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블랙록 산하에는 이 세상의 최고라고 꼽을 수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후진돼 있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은 명함도 못 꺼낼 그럴 전문가 중에 전문가 최고의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의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주는 사람들인데 그냥 허튼 소리 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결정하고
TV에 나와서 공중파 방송에서 블랙록의 레이 핑크가 이 비트코인은 플라이 투 퀄리티다. 고퀄 자산이다라고 힘줘서 얘기를 벌였습니다. 그런 게 이제 이 언론에서 계속 부각되다 보니까 아, 할아버지들이 돈 많은 이 일반적으로는 코인에 손도 안 댈, 거들떠도 보지 않을 지긋하신 분들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이제는 아니 블랙록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블랙록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럼 한번 해볼까 우리도 이제 이, 이 ETF에서 접근하는 걸 많은 분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ETF를 사는 사람들은 마인드가 우리랑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인생 한방 역전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부를 거머쥐기 위해 새로운 부를 뭐 이 거머쥐기 위해서 뭔가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분 상승 이런 게 아니고 벌써 가지고 있는 부를 지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 돈 많은 분들 포트폴리오 짤 때 주식, 채권 이렇게 비중 맞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안정성으로 좀 보험용으로 섹터가 다른 걸 넣어놓기도 하죠. 네. 그런 걸 이제 비트코인이 대안이 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해외 주식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성장성이 좀 높은 거. 왜냐하면 재미없는 채권만 하면 수익이 없으니까. 그런데 해외 무슨 아프리카에 요즘 뜬다니까 거기에 있는 무슨 개발 회사보다는 비트코인이 아, 100번 좋은 선택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비트코인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모르니까 보험으로 이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ETF. 그런 결과물이 척척척 보여지니까 처음에는 이 ETF 시작하고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원래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던 그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트러스트였기 때문에 이걸 팔 수가 없었는데 네.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팔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거 보나마나 이제 묶여있던 물량이 빠지면서 비트코인 빠진다. 이렇게 많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정도는 다 예상이 됐던 하락이었습니다. 그게. 네. 현물 ETF가 수익도가 하락을 했잖아요. 맞아요. 왜 그렇게 빠졌냐면 2023년 초에 비트코인 가격이 16,000달러 정도였습니다. 2천만 원 정도. 네. 아, 그때 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좋은 가격이었는데 거기서 더 떨어질까 봐 사람들이 못 사죠.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케일 GBTC에 돈을 넣어놓은 사람들은 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아예 사라져버릴까 봐 무서워서 아무도 안 사니까 그 GBTC가 디스카운트가 있었어요, 그때. 거의 마이너스 50%였습니다. 그러니까 16,000달러 비트코인을 8,000달러에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와. 1,000만 원에 산다 비트코인을. 그렇구나. 그러니 안 살 사람이 없죠. 근데 이제 무서워서 많이 못 샀는데 이 네. 트레이더들은 이거 사놓으면 언젠가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되면 맞춰지게 됩니다. 디스카운트가 맞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 1월 달에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비트코인만 해서 한 두 배 반 됐잖아요, 비트코인이. 와. 근데 마이너스 50%에 샀다면 다섯 배 먹는 거예요, 다섯 배. 그러면 상식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게 정상이죠? 당연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물량을 계산해 봤더니 작년에 49%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이 디스카운트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이렇게 맞춰지면서 대략 작년에 그런 트레이딩으로 접근한 기관들의 물량을 계산해 보니까 한 27억 달러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물량이 이번 승인이 됐을 때 빠질 수 있겠다. 유출이 되겠다.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거 빠져나가네. 시작하니까 그 물량이 막 나가는 거예요. 네. 막 몇 억 달러씩 4억 달러, 5억 달러, 6억 달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블랙록은 뭐 2억 달러, 3억 달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 좀 불안해했는데 블랙록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현물 ETF를 다른 친구들이랑 다 나눠서 했습니다. 음. 블랙록과 친구들이 다 함께 모아놓으니까 음. 이 GBTC 물량보다 더 많아요. 야. 그래서 그걸 보고 블랙록과 친구들이 더 좀 그래도 선전하네. 근데 이 GBTC 물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 실현을 하는 물량들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팔면 이제 그걸로 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소진되겠다. 한 1, 2주 지나면 뭐 소진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했는데 정말로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그레이스케일 물량이 이제 막 이만큼 팔던 게 차근차근 5억 달러,
4억, 3억, 1억. 지금은 이제 1억 달러 안팎으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출이 되는데 이거 시간 문제예요. 네. 이렇게 한두 달 지나가면 이건 뭐 거의 무의미한 정도인데. 그런데 블랙록과 친구들은 아니 계속 올라가요. 지금 올라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3억 달러, 4억 달러대를.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구나. ETF 현실이다. 이런 분위기에 지금 상승이 지금 그걸로 연결된 겁니다. 잠깐 ETF 승인 후 하락했다가 블랙록이 이거 실적이 괜찮은데 하면서 계속 올라가니까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사람들이 막 달라붙으면서 쭉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 버렸죠. 그 상승이 지금 이어지는데 사실 이제 그 아무리 좋은 상승도 너무 과하다 보면 또 조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살짝 분위기 파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했죠? 시원님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사실 국내에는 많이 없으셔가지고요. 아, 네, 아무래도 이제 언어도 밝으시면 또 미국 현지에 계시니까 정말 정말 그 원소스를 그대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긴박하게 올라가서 실시간으로 제가 막 블랙록 웹사이트 가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나와요. 그레이스케일 가보면 또 보유하고 있는 물량 실시간으로 나오거든요. 그걸 추적해보고 계산을 때려보면 이 친구들이 얼마에 팔았네. 그리고 온체인에 비트코인은 너무 투명하잖아요.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맞나? 지갑 주소까지 다 공개돼 있습니다. 딴짓을 못하는 거예요. 금은 실제로 이 우리 종이가 이 금이라고 들고는 있는데 진짜로 금이 거기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추적도 안 되고 뻥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너무나 투명하다. 블랙록이 이건 뭐 비트코인은 어디 내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은 인터내셔널 자산이다. 블랙록이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블랙록의 지갑 주소가 비트코인. 야, 이게 지갑 주소가 딱 공개가 되니까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뻥 아니네. 그대로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고 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방어가 되고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유사시에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 머릿속으로 암호화폐 그 복구 구절 지갑 복구 구절만 기억하고 있으면 복구가 가능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산이다. 확신이 쓰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이제 거기에 공감대를 갖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슈아님, 이런 매수세가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거나 아니면 뭐 더 커지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지금의 매수세가 역시 이제 여러 가지 매수세가 있겠는데 ETF만 계속 설명을 드려볼게요. ETF 일시적인 잠깐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블랙록과 친구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잖아요. 미리 좀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좀 사는 게 아닐까. 네. 그런데 아, 이걸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흥분할 준비하시고 미국의 부가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전체 미국의 부의 62%를 60세 이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베이비 부모들이 부자들 그것도 그 부자들이 뭐 비트코인을 산다면 살 수 있을 테니까 채권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어차피 돈 많은데 굳이 내가 비트코인 해야 돼? 뭐 너네들이 해. 하려면 하고 한 방 노리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본인들은 굳이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벌써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지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또 바꾸는 걸 싫어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코인 아니 주식 이렇게 매수 매도 이렇게 하다가 친구가 와서 내가 쓰는 거래소는 수수료가 좀 싼데 그럼 바꿀까요? 안 바꿔요. 귀찮아서. 그냥 하던 거 하죠. 뭐 1, 2% 이런 거는 신경 안 쓰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비트코인을 하겠냐 이거죠. 절대 안 합니다. 왜냐? 비트코인 샀다가 이거 뭐 거래소 해킹 당해서 날라갔다. 또 그 위험은 지갑에 넣으면 된다는데 지갑이 뭐야? 지갑 잃어버리면 복구 구절 잃어버리면 다 날아간다. 이런 뉴스를 접합니다.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분들이 예전 같으면 안 했는데 블랙록의 ETF 승인이 되면서 영업이 시작돼야 됩니다.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돼야 되는데 블랙록의 영업 사원들이 있겠죠. 굳이 이제 이름을 붙이자면 재정 상담가들 그런 분들이 나가서 이제 이 회장님을 만나야 돼요. 아까 그
부자, 베이비 부모, 회장님들을 만나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습니다. 베이비 부모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재정 상담가들이 웅달림보다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가갖고 회장님한테 회장님 비트코인이 그거 좋다는데 그게 뭔데? 아, 잘 모르겠는데요. 뭐 좋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갖고는 회장님들은 확실한 거 아니면 절대 투자를 안 하니까. 교육을 단단히 받아야 되는데 이 비트코인 교육이란 게 비투시와 영상 한두 개 봐갖고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봐야지 감이 잡힐 텐데.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대략 이 아크 인베스트나 블랙록에서 얘기하는 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돼야지 재정 상담가들의 유의미한 실적이 보여질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이런 유입량은 대기하고 있던 미리 하려고 했던 사람이 하는 거지. 이 재정 상담가들이 가서 회장님 만나서 미팅하고 막 침튀기 가면서 이 차트 보여주면서 막 프레젠테이션 회장님 이 비트코인이 미래입니다. 블랙록이 영상 딱 띄우면서 플라이트 퀄리티라고 막 말하는 거. 이야, 이게 아직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3개월에서 6개월. 승인이 1월 달에 됐잖아요. 그런데 이 재정 상담가들의 한 70% 정도가 올해 안에는 승인 안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아예 안 된 거죠. 이 승인될 거 기대도 안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월 달도 아니고 올 말까지 승인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70%가 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재정상담가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그런 그 자금들이 꿈틀꿈틀 하고 있습니다. 자, 1월 달에 승인이 됐으니까 3개월에서 6개월이라면 4월 달에서 7월 달 정도 그 정도 사이에서는 본격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금, 베이비 부모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고 어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분산 투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 같은 경우도 연금 투자를 합니다. 연금 계좌가 있어서 거기에 넣으면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금 그 상품을 고를 때 뮤추얼 펀드도 있고 또 여러 그 연금 펀드 중에서도 좀 안전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지수를 골라요. S&P 500 이런 걸 골라놓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좀 공격적인 사람들, 아우 내가 아직 많이 못 모아서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예전 같으면 해외 주식 이런 거 있는데 이제는 보험 에이전트도 비트코인을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일면서 국부 펀드라든지 또 미국에서 회사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회사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 이 대차대조표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언제 제로가 될지 모르는 상품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6만 9천 찍고 갑자기 2만 뭐 15,000달러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5만 달러 왔습니다. 그런데 대차 대조표에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에 기록돼 있어야 되냐면 15,000달러로 기록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제일 낮았던 가격. 그렇게 하도록 돼 있었어요. 암호화폐가. 그런데 마이클 세일러가 주도를 해서 이걸 바꿔버렸습니다. 로비를 해서. 그 바꾼 게 얼마 되지 않아요. 몇 달 전에 바꿨어요. 그러면 이 주식회사들, 벌써 나스닥, S&P 500에 상장된 회사들도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이왕이면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담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런 전략으로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혜택을 받으니까. 예전에는 못했는데 이제부터 가능한데 그 어카운팅 룰이 2025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승장의 이 틀이 갖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잠깐 뭐 블랙록이 뭐 좀 데려온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 우리가 이러면 좀 흥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흥분 좀 되시잖아요. 이런 말 들으니까. 그렇죠? 저도 정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자다가도 아, 이렇게 밤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 슈아님 미국에서는 그 레리에게 BTC를 팔지 말자. 비트코인 투 레리 이러면서 무슨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개인들은 팔고 있는 건가요? 안타깝게 아, 개인들은 지금은 팔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이제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온체인으로 다 보여지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부터 아직까지 이 그룹을 나눠봤어요. 비트코인은 한 개 미만 있는 그룹,
그러니까 개미들이죠. 그리고 한 개에서 10개. 이 사람들은 약간 부자들, 약간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10개에서 100개. 이 사람들은 좀 부자들, 좀 큰 부자들. 100개 이상. 100개 이상이라면 이제 뭐 고래, 기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난 한 달 보니까 이 기관들 쪽으로는 6만 개의 비트코인이 들어갔습니다. 기관들끼리 서로 사고 판 거는 계산이 아니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사고 자기네들이 샀으니까 그 안에서 돈 거는 계산이 안 되고 다른 그룹에서 넣어본 것만 네. 개미들, 약간 부자들, 조금 부자들이 갖다 바친 게 한 6만 개 정도입니다. 약간 부자들은 초기에는 많이 팔다가 수익 실현하면서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이거 블랙블루 친구들이 이거 좀 조식적으로 실적을 보여주니까 이 친구들도 좀 사기 시작해요. 그런데 안타깝게 개미들은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더 팔고 있다. 이걸 이제 합산을 해보면 개미들끼리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이제 기록이 안 되는 거죠. 유출이 아니니까 자기네들끼리 사고 판 거니까. 그런데 이 바깥 그룹, 이 고래, 블랙록한테 판 게 하루에 그 정도 규모다 이거죠. 기관들한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1000단위입니다. 몇천 단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야 우리들이 내 비트코인 팔면 이거 그냥 레리 핑크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 정신 차리자. 이거 꼭 붙들고 있자.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그런데 공감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냐면 이 구글 트렌드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 지금 그렇구나.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비트코인이 이제 괜찮나 보네. 이제는 좀 안정 자산인가 보네. 이렇게 뉴스를 보고 알기는 하는데 주머니에서 지갑 꺼내서 비트코인을 사지는 않단 말이죠. 구글 검색해서 살까? 시세가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아직. 그래서 불장은 시작도 안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고 지금의 움직임은 아직 멀었다. 온체인 지표에서 말해주고 있고 여러 트렌드.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려도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예전 상승장 2021년 막 뜨거웠을 때는 전혀 연락 없던 친구들이 갑자기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냐 막 이제 연락이 와요. 한 10분 얘기하다가 근데 사실 야 그 비트코인 말이야. 지금 사도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사도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는 좀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지금은 그런 전화가 안 오고 있다. 어디 비트코인 얘기하기도 좀 아직은 조금 시선이 한탕 노리는 사람 아직도 그런 시선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개미들이 달려드는 그러한 불장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분위기가 아니다. 레리한테 코인을 갖다 바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또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앞으로의 그런 매수세를 보면 진짜 가슴이 떨려서 잠도 못 잘 지경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거를 팔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직 공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개미들은 언제 들어오냐면 비트코인이 전고 뚫고 나면 아, 갑자기 흥분을 하면서 지금 사도 돼? 하고 이제 전화가 오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고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해도 공부를 좀 하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런 자산이구나.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살 수 있거든요. 갑자기 비트코인 하고 사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며칠 갖고 있다가 떨어지면 에이 속았네 하고 또 팔아버리거든요. 충분한 공부가 필요한데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슈아님께서 네. 강의 런칭하시지 않으셨나요? 네네네. 코인 교실이라고 네. 스터디 그룹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소그룹으로 좀 깊이 있게 시장의 뉴스 말고 조금 더 비트코인의 이 구성이라든가 어떤 원리 그리고 전반적인 사이클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깊게 파악하기도 하고 개별 코인도 공부를 하고 또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에도 기회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하고 이번 시즌의 테마는 뭘까? 그렇다면 어떠한 비중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될까? 전략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질문도 받고 구체적으로 제가 보충 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들 좋아하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실시간 방송을 가끔씩 하면 몇천 명이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일일이 답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소그룹을 하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룰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 보람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혜롭고 확신 있는 좀 개인 투자자들이 되기 위해서 좀 공부도 열심히 하면 좋겠고, 강의도 듣고 그렇게 준비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따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지만 저 말고도 또 좋은 그런 서적도 있고 또 다른 자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노력만 하시면 충분히 그런 걸 찾아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특히 네, 그냥 재미삼아 투자하는 거 말고 유의미한 자금을 넣어서 투자를 할 거면 꼭 준비를 하고 나서 확신이 서는 만큼만 투자를 해야지 이 결과가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도 기본을 알고 있으니까 큰 그림을 보고 있다면 거기서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게 저도 주변에서 이제 저도 잘 모르지만 저한테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되냐고 좀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6천만 원대 산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한 15% 정도 떨어져가지고 손절해 버리더라고요. 한 달도 못 갖고 있더라고요. 아유, 어떡하나. 지금 이제 7천으로 이렇게 불과 또 한 2, 3주 있다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타이밍에 파셨네, 그럼. 아, 지킬 수가 없,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도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어, 코인 투자에서 나 이렇게 벌었어 하고 이제 어떤 좀 가까운 분들에게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 아유, 저 사람 운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이 코인 투자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 투자보다도 더 어려워요. 스트레스가 더 많으니까.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2021년에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때 굉장히 많이 붐이 일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까지 아직까지 홀딩을 해서 수익을 보셨다면 그건 결코 운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걸 배웠고 실질적인 경험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비록 뭐 몇 배 수익은 못 났더라도 다른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그때 투자하지 말고 지금 그냥 샀었으면 더 좋은 조건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사면 그만큼의 쌓아왔던 그런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대응을 할 수 없고 똑같은 수익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전에 들어오셔서 마음 졸이고 아직 손실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갖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고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능력치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는 내러티브가 있잖아요. 금 ETF에서도 자금이 비트코인 ETF로 흘러가는 것 같다. 이런 기사, 네, 그것도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차근차근 벌어지더니 요즘은 이게 너무 또 과하게 벌어져서 야, 이거 이러다가 골드 다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뭐 이제 골드 투자하는 사람들은 또 있으니까 ETF에서 ETF로 가는 물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 금 투자하는 사람이 예전 같으면 비트코인은 쳐다도 안 봅니다. 위험하니까. 그런데 금 ETF에서 비트코인 ETF는 이 위험 요소가 똑같습니다. 적어도 계좌 안에서라든가 외부적인 그런 위험 요소는 똑같다. 비트코인 자체가 떨어지고 오르는 거 말고 뭐 거래소가 털렸다든지 아니면 뭐 해킹이 되고 또 중간에 에이전트나 또 소개해준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리스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왕이면 수익이 더 좋은 그런 종목을 선택하게 되겠죠. 이 빨리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누가 봐도 지난 10년을 봐도 지난 5년을 봐도 비트코인이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 시대적 흐름을 봐야 되는데 쉬운 예로 예전에 우리가 편지 써서 편지 봉투에 넣어서 우편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메일이라는 게 나와서 처음에는 에이 그거 뭐 가다가 지워지거나 해킹되고 이메일 망가지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요즘 이메일이 충분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종이에 써서 이렇게 안 보내잖아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란 게 있었어요. 그거 넣어가지고 미국 생활하면서 그냥 이만큼씩 빌려와갖고 밤새면서 보는 거예요. 와 드라마 보면서 막 엉엉 울면서. 근데 요즘은 아무도 비디오 테이프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뭔지도 몰라요 그게. 비디오 테이프 보다가 DVD 보다가 이제는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이 디지털 세대로 디지털 세상이 열리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시대에 맞는 디지털 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 시대적 요구를 체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슈아님 또 뉴스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산이 되었다. 막 이렇게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좀 섣부른 듯한 느낌도 있는데 어떠신가요? 아, 그건 관점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말 하면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몇 명,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디 가서 그런 말을 하면, 저 빈축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공감하기 힘든 그런 주장이다. 아, 코인 아직까지는. 투자하는 사람 말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그렇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이 선택이 될 수밖에 없고, 실시간 스트리밍이 비디오 테이프보다는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듯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반감기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반감기 앞뒤, 그러니까 전후 패턴이 조금 빨라졌다. 보통은 뭐 반감기 이후에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뭐 매수를 해도 네. 괜찮다. 뭐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이게 앞당겨진 것 같아서 할 거면 그냥 빨리 사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반감기 전후 패턴이 빨라졌다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감기 패턴이 빨라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요인이 전반적인 패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무슨 의미냐면 아직까지 이 반감기라고 하면 너무나도 분명한 경제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시장으로 유입되던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든다. 시장의 원칙,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공급이 줄어들 때는 시장의 가격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코로나 때 유통망 끊겨서 물건이 잘 안 들어오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 항구에 배가 안 온다고 해서 다음날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반감기도 시간이 분명히 걸리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에 한 3개월은 하락하고 횡보도 하고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나면 꿈틀꿈틀 하면서 그냥 쭉쭉쭉 움직임을 보이다가 한 1년에서 1년 반 지나면 최고점을 찍는 막 어마어마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도 반감기만 놓고 보자면 똑같은데 다만 이번에는 ETF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은 반감기로 인해서 줄어드는데 수요가 옛날에는 분위기 보고 공급이 줄어드는 거 보면서 더 올라갈까 봐 수요가 이렇는데 지금은 비트코인을 배제하고 ETF를 배제하고 그냥 자산으로서의 접근으로서 수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가 갑자기 올 1월부터 이르면서 그 규모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러다가 어쩌면 이거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네. 전고 뚫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이 가격, 지금 달러로는 이제 5만 달러 살짝 위에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이 구간에 있지를 않았어요. 벌써 그 패턴을 깨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야 이거 이번에는 좀 다르네. 그런데 이 영향이 이 요인이 너무나 분명하다 이거죠. 이런 게 없다면 이번 사이클은 좀 다르네. 혹시 반감기에 그 유입량이 줄어드는 그 채굴 양이 전체 비중에 비해서는 이제 좀 작아졌기 때문에 영향이 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ETF라는 분명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랑 같이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접근이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트코인 뭐 반감기 전에 혹시 정도 뚫고 간다. 그러면 이 움직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반감기 후에 그러면 다 끝나고 이제 끝 이게 아니고 반감기의 영향 여전히 유효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국 뚫고 갔다 또 너무 오바를 하니까 분명히 그럼 또 조정이 올 텐데 조정이 오면서 비트코인 반감기에 약발이 아직 먹히기 시작하기 전이니까 그러면 약간 횡보하고 반감기에 약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뭐 이랬으니까 거기와 맞물려서 다시 한번 또 블랙록의 영업 사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6개월 후에 이거 돌리면서 회장님한테 이제 프레젠테이션 딱 그게 들어맞아요 또 그때 6개월 후 그때부터는 좀 유의미한 상승이 더 큰 상승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그게 또 생각해 보니까 한 올 말이랑 또 겹칩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6개월 기간. 네.
그래서 이번 상승에는 조금 우리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어, 이런 호재가 개인적인. 더해졌다고 봐야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호재가 더해졌죠. 근데 이 호재는 그냥 막연한 기대 이런 게 아니고 수치적으로 보여지잖아요. 오늘은 유입량이 얼마다. 그제는 얼마였고 아직까지 추세가 이렇고 온체인에서 확인도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더 큰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슈아님 혹시 또 이건 어떠세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사이클을 맞이하는데 앞서 세 번 정도 이제 반감기 효과를 저희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효과는 없을 것이다.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 네. 그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호재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반감기가 일어날 확률에 대한 베팅이라면 그게 맞습니다. 반감기는 한번 일어나고 또 4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반감기의 영향에 대한 선반영은 아닙니다. 똑같은 논리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호재,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승인에 대한 호재였습니다. 그건. 승인에 대한 기대감, 승인에 대한 선반영이 미리 돼 있었습니다. 2023년 말까지 쭉. 그러다 보니까 미리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상승 재료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상승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승인에 대한 호재는 끝났고 유입에 대한 호재는 반영이 안 됐었어요. 자금 유입에 대한. 자금 유입이 척척척척 들어오는 게 눈으로 확인되면서 가격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속 지속될 걸로 중간에 물론 조정은 있겠지만 똑같은 논리로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그 영향에 대한 호재는 시장에서 아직 흡수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급이 그렇게 줄지도 않았었으니까. 미리 예상을 하고 조금 미리 사서 가격이 좀 높을 때 채굴자들이 좀 팔아서 자금 확보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굉장히 일시적인 구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그 반감기에 그러면 이제 ETF라는 호재가 더해진 건데 이제 더 가슴 떨리고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 게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있어서 플랜 B라는 분석가 분은 한 7억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고 누님께서는 2030년까지 보면 20억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네. 슈아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좋죠. 어,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투자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어, 최상의 상황을 기대하자. 하지만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자. 물론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어쩌면 비트코인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못해줄 수도 있어요. 블랙록의 레리 핑크의 말빨이 이제는 안 먹힐 수도 있고, 갑자기 예전에 레리 핑크가 뭐 잘못한 게 탄로가 나서 갑자기 신임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하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다면 어쩌면 플랜 B가 말하는 캐시우드가 말하는 그러한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는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같으면 어느 정도 목표가를 정하고 어느 정도는 보수적으로 정하고 분할로 접근하는 거죠. 보수적인 목표가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올라가면 거기서 또 더 올라가면 또 플랜 B가 말하는 데까지 올라가면 거기까지도 열어놓는 겁니다. 미리 다 팔아버리지 말고 기다려보는 거고 그리고 또 플랜 B가 말하는 데서 또 전량 매도를 하면 안 돼요. 모르잖아요. 플랜 B도 모르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분할로 접근하는 게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네. 그 분할 계획은 뭐 앞으로 상황을 좀 보면서 또 차근차근 또 변경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뭐 지금은 뭐 1억 5천이라도 또 그때 상황에 뭐 1억 5천은 또 너무 낮은 가격이라는 또 그런 느낌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반감기가 끝나는 시기에 대한 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네. 보통 이제 반감기 효과가
2025년 10월이나 후반기에 이제 그 효과가 종료된다. 네, 이렇게 이제 과거 패턴을 분석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적용을 했을 때 이제 2025년 말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한 80% 이상 이렇게 빠지게 되잖아요. 네. 다음 사이클이 오기까지 빠지는데, 이번에도 5차 사이클을 이제 5차 사이클 앞에 단계에서 이렇게 진짜 80% 이상 폭락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상승에서 얼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하락의 수치는 결정될 것 같은데 대부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최고점 대비 네. 몇 프로 빠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2017년이나 2013년 이럴 때 막 어마무시하게 그냥 수직 상승을 했을 때 그 최고점 그 구간은 뭐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잠깐 한 찰나 그 구간에 비교를 하는 건 너무 좀 과한 비교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돌아보면 8, 90%가 빠졌습니다. 8, 90%가. 그런데 2022년에는 70%밖에 안 빠졌어요. 왜? 2021년에 기대했던 것만큼 올라가질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10만 달러 무조건 간다 그랬습니다. 네. 1억 돌파 무조건 간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1억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제롬 파월이 갑자기 나와서 긴축 정책 이걸 발표를 해버립니다. 어, 와, 이 비트코인 같으면 이 유동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돈이 많이 흘러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그걸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코인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건 돈을 많이 찍어냈다는 건 미래의 가치의 하락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방어거든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무슨 인플레이션 방어야. 그런데 비트코인은 미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입니다. 돈을 왕창 찍어냈다면 보나마나 미래의 돈의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거에 대한 방어다. 자, 그렇게 보면 어차피 이번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없다면 막 20배, 막 10배, 20배 가는 상승이 없다면 당연히 네. 무지막지한 하락도 없다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예상이 아닐까. 그리고 또 기관들이 지금 진입을 하잖아요. 기관들이 진입을 하면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역전을 하려고 이 코인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 좀 떨어진다고 안 팝니다. 어떻게 하냐면 나이 드신 분들, 금 투자하시는 분들 20년, 30년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자식한테 물려줄로 갖고 있는 거고 혹시 모를 상황에 주식시장이 그냥 붕괴돼도 이 골드로 지키려고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용도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테고 그렇다면 또 기관들이 나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대차 대조표에 넣어놨는데 이거 뭐 트레이딩 샀다 팔았다 이거 전혀 절대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회사 안에서 막 회의에 주주총회 거쳐서 막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인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다음 사이클에 어마어마한 하락이 없다면 매수 기회도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 변동이 줄어든다. 안정적인 자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짤 때 이왕이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다음 사이클보다는.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 좀 어느 정도는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기대를 좀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변수들로 인해서 과거처럼 7, 80% 하락이 없다고 하면 진짜 이거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진짜 한 번에 다 팔거나 진짜 일부는 좀 남겨놓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겠네요, 내년에. 그렇죠. 큰 수익을 내도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느 정도는 갖고 있고 혹시 좀 빠지면 수익 실현한 걸로 재진입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금 ETF가 승인되고 나서 7년간 상승했어요. 이 캐시 우드도 내년에 뭐 20억 간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30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좀 그 정도 타임 프레임까지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봐요. 그 금 ETF가 상장된 다음에 7년 동안 상승한 거 이런 거를 참고한다면 반감기 효과가 끝나더라도 하락폭이 진짜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게 이 전통 금융에서 얼만큼 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회사의 대차 대조표에 올리기도 하고 나라들이 접근을 하고 또 여러 금융 상품에서 ETF가 아까 제가 빼먹고 말씀 안 드린 것도
파생 상품이 또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피델리티가 올인원 ETF라는 게 있어요. 아, 맞아요. 여러 종류의 ETF를 다 모아놓은 완전 초분산형 ETF 상품이 있는데 거기에 비트코인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다른 ETF에서도 충분히 비트코인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아마 S&P 500에 상장이 될 것 같아요. 편입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예전에 이제 S&P 500에 편입이 됐을 때 어마어마하게 막 큰 뉴스거리가 됐었는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되면 이 비트코인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이제 그만큼 오르는 건데 네. 비트코인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회사 가치가 올라가면 또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다. 그걸 기대하고 사람들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을 사는 거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수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기존 금융에 얼마만큼 이게 자리를 잡느냐. 그러면 앞으로의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투시아님께서는 혹시 이게 좀 너무 구체적인 질문이긴 한데 언제쯤 비트코인을 매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매도. 시청자 질문인가 봅니다. 비트코인을 매도를 좀 해야죠,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장기로 갈 비트코인을 따로 그냥 하드 지갑에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건드리지 않고 나중에 제 자식한테 물려주든 아니면 이걸로 나중에 제가 은퇴하고 생활을 하려고 이건 쓸 목적으로 사용을 할 비트코인이 따로 있고 또 수익 실현을 해가면서 불리는 비트코인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매도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최상의 시나리오라면 이 부분의 비트코인을 가능하면 최고점에 팔면 제일 좋겠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눠서 전략적으로 착착착 해서 팔 계획을 갖고 있어요.